거는 뭐지 사업의 여지가 더 있고 계속 여러 업체들 뭐 저희 포함해서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료가 비싸지만 또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수익성보다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막 시장이 좀 개화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 4억으로도 오픈할 수 있는데 7억, 8억, 뭐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카페를 차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데이케어 센터가 아까 이제 허가제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좀 허가 조건이 좀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 서가받기 되게 까다로운 이유가 예. 일단 건물 자체가 노유자 시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노유자 시설로 인정받는 건물을 들어가면 편한데 사실 보통은 뭐 이종 근린 이런 형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바꾸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를 좀 대형으로 짓다 보니까 대형으로 이런 공간을 찾는 것도 좀 어렵고 근데 공간을 찾았다고 해도 결국 이제 정부에서 2019년에 바뀐 게 이거를 이제 허가제로 바꾸면서 예. 어떤 심사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정말 오래 할 생각인지 정말 잘 할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자체랑 공단에서도 평가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평가 면접 같은 거 볼 때 생각보다 요즘에는 뭐 면접을 많이 보네요. 많이 탈락해요. 아. 그리고 주간보 센터를 다 오픈해놓고 면접 봤는데 떨어지면 또 한 달치 임대료가 나가고 아,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네, 그런 있어요? 경우 많이 있어요. 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여기에 헌신적이고 정말 네. 잘할 자신이 없으면은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좀 리스크도 꽤 많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 보호사인가요? 네, 그런 요양보호사. 무슨 자격증 같은 것도 이게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예. 인원 그 배치 기준이 있는데 예, 예. 사회복지사랑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그리고 이제 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분들 배치해야 될 기준이 있어서 그 인력도 채용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아, 간호사도 필요해요? 네, 뭐 이제- 의료시설이 아닌데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뭐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또 이거 평수에 따라서도 바뀌고 근데 아. 어쨌든 어떤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기본적으로 좀 배치가 필요합니다. 까다롭긴 하네요. 네, 네. 예. 이게 근데 데이케어 센터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의 여지는 좀 더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서울권은 뭐지 사업의 여지가 더 있고, 근데 아무래도 서울은 조금 이제 계속 여러 업체들, 뭐 저희 포함해서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료가 비싸지만 또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뭐 또 수익성보다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비급여 같은 것들도 더 확장하려는 부분도 비급여. 보이고, 예. 근데 이제 막 시장이 좀 개화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센터 하나를 뭐 만약에 이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자본이랄까 아니면은 뭐 인력이랄까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간보호는 그 평수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하는데요. 예. 작게는 뭐 보증금 포함해서 뭐 3, 4억으로도 오픈할 수 있는데 또 뭐 많게는 뭐 7억, 8억, 뭐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뭐 카페를 차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카페처럼. 평수와 어떤 인테리어 퀄리티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죠. 근데 딱 느끼면은 그러면은 잘만 비싸게 지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또 재밌게 그렇지 않아요. 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또 중요해요. 예, 프로그램과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서비스 관점에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되게 잘 된 센터들은 그 센터장님들께서 보통 보호자들이 오시거든요. 예. 보호자들의 마음에서 진짜로 이 보호자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진심이 있는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우리 엄마를 진짜 정말 케어를 걱정해주고 해주- 케어를 해주실 정말 수- 케어해줄 예.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뭐 카페처럼 멋있게 짓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멋있게만 차려놓는다고 예, 되는 사업이 아니고 예.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밀착 케어를 해줄수록 네. 좀 더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그래서 지방 가보면은 사실 네. 진짜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도 너무 어르신들이 잘 많은 되어 경우도 있고. 있고 오. 예. 이게 아마 좀 제일 어려운 비즈니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자본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경로당 이제 생각을 네, 하잖아요. 이제 경로당이나 네. 뭐 어디 노인정 시골 가면 느낌. 노인정 네. 약간 이제 그런 그거에 조금 현대판 이제 좀 버전 그것도 맞는데 그, 예, 그 어떻게 봐요? 노인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공간만 있고 그냥 공간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와서 네. 그냥 와서 알아서 알아서 그냥, 네, 하라는 네. 건데 이거는 실제로 장기 요양보험의 취지가 결국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아프시면은 가정이 점점 파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렇죠. 예, 계속 예. 보호자들 붙어 있어야 그렇죠. 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또 같이 둘이 있으면 되게 또 우울증도 심해지시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로. 그럼 결국 이분들을 잠깐 분리시켜서 훨씬 이분들도 행복하고 보호자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약간 이쪽 취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뭐 경증 침해가 있거나 하면 바로 나와야 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약간 뭐 경증 침해라든지 네,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 시설에 갈 수만 있으면은 네네. 보조를 받아서 그 놀이들을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 그래서 이 주간 보호에서 더 많이 심해지면 요양원을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되게 심리적 허들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은 보호자들도 죄책감이 있고 네. 약간 뭐 요양원 좋은 요양원도 많긴 하지만 저 단어 자체부터 네, 느낌이 그 가는 있죠.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보통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유료 노인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실버타운이지만 되게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들이 있어요. 이 실버타운이라는 표현도 좀 애매해서 일본에서 쓰는 용어는 뭐 CCRC라는 표현도 네네. 쓰고 아, CCRC. 예. 저희도 실버타운 하면 좀 왠지 이 어감이 예, 별로 좋지는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계속 C가 이제 컨티뉴잉인데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은퇴 커뮤니티라는 뜻이긴 한데 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나이 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생활 공간에서 묻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었던 데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거기도 되게 큰 건물에 이제 2층이 이제 좀 많이 아프신 분들 그러니까 널싱홈 우리나라로 치면 널싱홈, 예, 그 예, 개념이 예. 있고 예. 그 위에는 이제 조금 더 어시스턴트가 필요한 그러니까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그 아,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한 건물에 계시면은 뭐 1층에 있다가 뭐 조금 더 아파지면 2층으로 네, 이사하고 네, 네, 그런 느낌이 뭐 그다음에 몸이 좀 더 아프면 3층으로 이사하고 네, 이런 네. 개념이니까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심리적 허들이 네, 그렇게 네, 네. 높지는 않겠어요. 네, 외국 같은 상대적으로 경우는. 그 내가 여기서 살다가 여길 떠나야 된다라는 게 되게 그 특히 이제 그렇죠. 고령자 예. 분들한테 네. 마음이 좀 신경 쓰이시거든요. 근데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 미국 가보기 전에는 얼마나 그게 좋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르신들 그 안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훨씬 마음 놓고 생활하신 느낌을 받았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나의 집이고 나의 어떤 커뮤니티고 그리고 내 친구들이 많고 그런 시설도 다 임대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보통 그 미국 제가 갔던 데들은 대부분 임대 뭐 물론 분양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예, 임대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는 좀 어떤 거예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보통 네. 이제 뭐 실버타운 그래서 네. 예전에는 이제 맞아요, 뭐 분양을 맞아요. 대부분 했다가 지금 임대로 바뀌면서 조금 뭐 수익성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네, 있긴 네. 있는 것 같은데. 예. 애초에 그 좀 접근하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관점을 보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서의 좀 가치를 많이 그렇죠. 보거든요. 예, 자산 가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시행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걸 상품의 개념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하느냐가 핵심인데 사실 이제 임대 다시 말해서 운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해야 만족도가 높아져서 입소문이 나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장기적 관점으로 기업적 관점으로 보면은 기업은 이런 방향을 추구하게 맞거든요. 왜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하면은 뭐 끝이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건설업으로서의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지만 책임 모양- 부분에 있어서는 예, 임대 아예 좀 형태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한국에서도 몇 개 좀 실버타운이 있기는 한데 네, 네. 좀 보시기에 그래도 연결 체계라고 네. 할까요? 그런 게 좀 잘 돼 있다고 볼 만한 데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좀 오래되긴 했는데 삼성 노블 카운티 같은 경우가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ILU 해서 제가 IL. 예, 그래서 네. 독립적, 예, 아, 독립적 생활한 네네네. 인디펜던스한 그 리빙을 하는 유닛 그리고 ALU라고 해서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도움이 뭔가, 필요한. 예, 도움이 필요한 유닛 그리고 좀 더 많이 아파지면 널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동들도 좀 구성돼 있고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도입된 그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관리도 잘 된 시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쪽은 또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 유치원도 있고 그런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외부인들도 좀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게 약간 계속 딱 단절돼서 운영되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계속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형태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데이케어 센터도 그렇고 시니어타운도 그렇고 저는 너무 이렇게 외딴 데 있는 것보다는 네. 도심에서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임대료가 비싼 게 네. 조금 네 아쉽네요. 제가 네 오늘 아무튼 김태성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